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처음 산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직접 투자를 많이 한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미국 주식을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주식은 알리바바라는 주식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산 주식인데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러한 그 종목이기도 하죠. 일단은 중국 관련된 그러한 기업이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 흔히 아마존에 비유해서 이렇게 주식을 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요. 알리바바가 그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 추이를 보게 된다라면 2월 초순까지의 주가 추이가 현재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세를 좀 나타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알리바바는 조금 다소 조정을 받았었던 것들이 사실이죠. 먼저 조정을 선제적으로 받았고 이러한 것들이 뒤이어서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트는 그다지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에 있어서의 차트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차트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궤적 이런 것들이 미래에도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 관점에 대해서 제가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념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념이 잘못되고 잘되고의 문제는 별개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미국 주식에 있어서 차트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차트를 보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든지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 다양한 이벤트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한국에서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저녁 때는 숙면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에서 실시간 움직이고 있는 움직임을 잘 알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상 일단 미국 주식에서 그러면 어떠한 부분들을 보고서 미국 주식을 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미국 주식을 봐야 된다라고 결론을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해외 주식을 투자할 때 그래요. 다양한 정보들을 입수하셔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미국 현지에 계시면서 실질적으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 하지만 국내에서 직장인들이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핀윅스 사이트를 보면서 다양한 재무제표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제가 특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더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지금 PER이 약 한 26배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아마존의 PER이 몇 배죠? 대략 한 70배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연 이 알리바바나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이 고 PBR을 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당장 이익을 놓고 봤을 때는 고 PER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시장에 대한 장악력 그리고 유통에 대한 장악력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고 PER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면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쿠팡 같은 경우 현재 지속적인 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시장을 이기는 유통업자가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라면 유통업계에 대한 고 PER 부분은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게 막연하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되면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현재 유통을 장악한 자는 앞으로도 유통을 장악할 수가 있고 이러한 유통 속에 다양한 플랫폼을 얹게 된다라면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존이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을 필두로 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강자인 반면 알리바바는 중국 정부의 보호 속에 상당히 나름대로의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next year EPS 증가율 같은 경우 무려 22%나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익 성장률이 이렇게 지속이 된다라면 충분히 우리가 PER을 고PER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알리바바가 아직까지 배당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배당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조금 배당 투자라든지 이런 면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다소 꺼리게 되는 그런 면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배당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나름대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배당을 받는 것이고 하나는 주가가 상승하는 요소. 배당을 주지 않지만 주가 상승 요소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다라고 알리바바의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 다양한 이익 개선 효과가 있죠. ROE 같은 경우는 한 20%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 지표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투자에 대한 포인트는 찾지 못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시장을 장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 다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알리바바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마존과 비교를 했을 때 PER이 최소한 3배 정도는 현재 지금 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아마존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라면 당연히 이렇게 알리바바와의 상대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분명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준만 놓고 볼 때도 최소한 PER이 3배 정도 낮은 수준이다라는 것들. 하지만 알리바바가 현재 매년 4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신성장 부분인 클라우드 부분에 있어서는 무려 6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여 현금 흐름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2배나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신규 투자율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결국 플랫폼 업체들이 추가적으로 앞으로 고성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아마존이 연일 신고가를 갱신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중국에 관련된 알리바바 주식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성장성은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세계적인 테크 주식들 같은 경우 현재 봤을 때도 PER이 약 2배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물론 국내 주식도 저도 장기 투자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제가 다음 편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내에서 수많이 봐왔던 워렌 버핏이라든지 피터 린치라든지 윌리엄 오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미국 시장의 대가들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학습한 바 있죠. 많은 분들이 여전히 학습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국내 주식과의 어떤 괴리감들이 분명 존재하고 국내 주식과 맞지 않다라는 점들 많은 투자자분들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주로 시청하시는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책을 교과서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데 저는 적극 추천을 합니다. 오히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국내 저자들이 쓴 책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국내 저자들이 쓴 책들이 맞지 않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전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미국 주식에서 수익을 냈던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 미국 주식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미국 주식과 관련돼서는 미국에 대한 좋은 책들을 교과서적으로 읽어내는 것들이 좋다라는 점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저는 미국 주식에 관한 한은 일단 장기 투자자입니다. 어떤 작은 변동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고 또 그리고 미국 주식 ETF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뱅가드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은 상당히 많이 권유를 합니다. 미국 주식에 있어서 저는 권유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인버스에 투자하는 것, 미국 주식의 인버스에 투자하는 거 별로 권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매매 시점을 잡아서 매매하는 거 별로 권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과의 디커플링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2020년에 2%대 초반의 성장세를 나타낸다라면 미국 같은 경우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까지도 경제 성장률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본다라면 계속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는가. 따라서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저평가받고 있는 주식들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으로 알리바바를 제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